네, 엑셀 14강 저희 차트 만들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예제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14- 전기 사용량 예제를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으면 저희가 이 표를 통해서 저희가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표를 전체를 차트로 만드실 때는 먼저 이렇게 선택을 다 드래그를 꼭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차트는요, 저희가 위에 보면 삽입이라는 메뉴에 누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차트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요, 세로 막대형 누르셔가지고, 세로 막대형도 이렇게 누르시면은 종류가 많죠. 저는 첫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대고 계시면은요, 설명이 나옵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제가 선택한 데이터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이렇게 차트로 만들어 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 차트를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차트 위에다가 제가 요쯤 제목을 넣고 싶어요. 차트 제목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차트의 구성 요소를 하나씩 하나씩 따로 넣으실 때는 저희가 위에 보면 레이아웃이라는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면은 왼쪽에 차트 제목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제목 눌러가지고 차트 위 하시면은 이렇게 제목이 나오는데요. 자, 이 제목을 저희가 한번 고쳐 보겠습니다. 차트 제목 옆에 클릭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시면은 지워가지고요. 네, 전기 사용량 비교 해서 이렇게 제목을 알맞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저희가 제목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 차트를 다른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 오른쪽에 있는 요거 있죠? 네, 요거는 저희가 범례라고 합니다. 이 막대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범례 위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범례라고 있습니다. 범례도 마찬가지로 요 레이아웃을 누르시면 요 범례라고 나옵니다. 그럼 범례를 누르면 위치를 어디로 할 건지 물어봐요. 오른쪽, 위쪽, 왼쪽, 아래쪽 돼 있는데 저는 아래쪽 해보겠습니다. 그 아래쪽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요. 지금 그죠? 네. 그래서 범례 위치는 이제 레이아웃에 가서 범례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막대기에 대한 수치를 여기에 숫자가 표시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자, 그래서 우리 막대기에 대한 수치를 표기하는 것을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위에 보시면은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있습니다. 누르면은 얘도 숫자를 어디에 표기할 건지 물어봅니다. 가운데 할 건지, 안쪽 끝에 할 건지, 축에 가깝게 할 건지, 바깥쪽 끝에 할 건지. 만약에 그 숫자의 위치를 이 글자를 봐서 잘 모르시겠다면 가운데 앞에 보시면은 이게 막대고 이 주황색이 숫자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막대의 가운데에 숫자가 표기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네, 요 바깥쪽 끝에 해볼게요. 예, 그럼 바깥쪽 끝에 이 막대기에 대한 수치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요, 여기 저희가 그 차트 보시면은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저희가 세로축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가로축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제가 이 세로축에 대한 설명, 이거는 이런 것입니다. 라는 설명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에 대한 이름이라 해서 축 이름표라고 하는데요. 자, 위에 보시면은 축 제목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은 제가 세로축이 안 됐죠. 그래서 기본 세로축 제목에 가가지고 자, 그럼 기본 세로 축 제목에 가셨으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어떻게 쓸 건가? 가로로 쓰실 건지 세로로 쓰실 건지 정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세로 제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아까 제목처럼요. 축 제목도 고쳐야 되겠죠. 그럼 축 제목 밑에 클릭해가지고요. 지워요. 그리고 바로 쓰시면 됩니다. 사용량. 그럼 이제 세로로 쓰여지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차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 차트 위치를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차트 위치 옮기실 때는 지금 차트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마우스를 대시고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위치를 옮기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차트 크기를 조금 늘리고 줄이고 싶다. 차트의 전체 크기를 늘리고 줄이고 싶으면은 이 차트 보시면 이렇게
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뭐 하는 거다? 차트의 크기를 조절하는 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요 지금 크기를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제가 줄이려면은요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조절점 있죠? 여기 마우스를 한번 대 볼게요. 그래서 여기 대시면은 이렇게 위아래 하살표가 돼요. 그럼 꾹 눌러서 제가 위로 쓱 올려서 한번 놔 볼게요. 그럼 이렇게 줄여지게 됩니다. 그죠? 근데요 저희가 차트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세로축이 자동으로 변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좀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조금 늘려볼게요. 예, 한 요 정도. 네. 그래서 이제 차트의 크기를 늘리고 줄임에 따라 이 세로축의 눈금이 자동으로 맞춰지게 된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14강의 기본적인 차트 만들기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네, 저희 15강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15강도 14강 이어서 차트 만드는 건데요. 차트를 좀 더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처럼 예제 들어가셔서 15- 체력 검사 예제 더블 클릭해서 여시고요. 자, 그럼 이미 차트가 만들어져 있죠. 자, 그럼 이 차트를 저희가 좀 다르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앞에서 배운 대로 먼저 차트를 편집을 하려고 하는데요. 위에 보니까 저희가 차트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레이아웃이나 이런 차트 도구에 대한 메뉴가 있었는데 지금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차트를 클릭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한번 딱 해보세요. 클릭을 해야 저희가 위에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앞 시간에는 14강에서는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씩 요소들을 넣어 보았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요. 이런 레이아웃의 요소들이 만들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하면은 이 차트 도구의 디자인 누르시면은 여기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와 틀리게 아까는 저희가 하나씩 내가 구성 요소를 넣었고요. 여기는 이 구성 요소들이 만들어져 있는 모양들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세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요 옆에 자세히 버튼 누르시면은 요거요. 펼쳐져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러이러한 모양을 내가 만들어 놨다. 이 중에 어떤 걸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는 레이아웃 9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9번 누르면 지금 이렇게 일 모양도 바뀌죠 지금. 그래서 아까 없었던 촉대목도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할 거는요. 여기 스타일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스타일도 레이아웃과 마찬가지로 스타일은 이제 색깔을 구성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은 요 중에서 제가 하나 골라 보겠습니다. 스타일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쭉 가면 세 번째 화살표 자세히 누르시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제가요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두 번째 거 스타일 26번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26번이 잘 보시면은 약간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빨간색 막대기를 다른 차트 모양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시고 계시는 이 차트 모양은요. 2차원 세로막대형입니다. 그죠? 예. 근데 이거를요, 빨간색 그 세로막대를 꺾은 선형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빨간색 막대기를 클릭을 땅 하시고요. 그럼 빨간색 막대기를 하나를 클릭하니까 나머지가 모두 다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왼쪽 위에 보시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안 보이시면은 요 차트 도구의 디자인 누르시면은 얘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요, 얘를 한번 눌러볼까요? 물어봅니다. 지금 내가 클릭한 막대를 어떤 그 그래프로 만들 건데, 그럼 제가 여기 꺾은 선형 중에서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해보겠습니다. 누르고요. 확인. 바뀌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그래프는 바꿨어요. 바꿨는데 여기 꺾은 선형과 이 몸무게라는 이 막대기가 같은 수치로 이렇게 왼쪽에 표기가 되다 보니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방 만드신 이 꺾은 선형에 대한 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축.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축이 기본 축이고요. 저희가 지금 만들 축은 보조축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조축을 한번 내어 보겠습니다. 이 꺾은 선형에 대한 보조축을 만드시려면은
먼저 이 꺾은 선형에 저처럼 마우스를 대시고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럼 이제 쭉 내려가시면은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있어요. 눌러줘요. 그러면은 물어봅니다. 이 꺾은 선에 대해서 뭐 할 건데 보조축 하시고요. 그다음 밑에 닫기. 그럼 이렇게 이 꺾은 선형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요, 보조축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 시간에 14강에서요, 저희가 이 차트 크기를 이렇게 줄이면 이 축도 같이 자동으로 변환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들려볼까요? 근데 나는 이 축에 있는 이 숫자들 있죠? 이 숫자들이 내가 변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차트를 크기를 늘리거나 줄여도 이 숫자는 변하지 않고 고정을 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왼쪽에 있는 몸무게에 대한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무게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0, 5, 10, 15, 20, 25, 30, 35, 40. 그러니까 가장 최소값은 0이고요. 가장 최대값은 45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과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5씩 차이 나게 돼 있네요. 그죠? 그럼 저는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가장 최소값은 0으로 하고요. 가장 최대값은 60으로 하고요. 요 사이에 차이 나는 값은 20으로 20씩 차이 나게. 그러니까 0, 20, 40, 60 이런 식으로 이게 눈금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눈금을 수정하실 때는요. 요 눈금 숫자들 중에 아무 곳에나 이렇게 마우스를 대시고요. 숫자들 중에서요. 클릭을 해요. 여기 사각형 가드라인이 나옵니다.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그럼 맨 아래쪽에 축 서식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축 옵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지금 자동이 돼 있죠. 자동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면은 이게 변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축 옵션을 제가 고정을 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최소값은 0 그대로 하고요. 최대값을 제가 아까 60을 한댔죠. 그럼 자동이 아닌 고정을 누르시고 45를 지우고 60. 그 다음에 제가 20씩 차이 나게 한댔죠. 그건 주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동이 아닌 고정을 누르고 5씩이 아니라 20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닫기 하면은요,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그죠? 네. 여기 그러면 저희가 키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키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고칠 값은 최소값 0이고요. 최대값은 150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차이 나는 값은 이제 50씩 차이 나게 한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수정하려면은 숫자를 클릭. 됐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축 서식. 그러면 자, 위에 최소값은 0이니까 놔두고 최대값은 고쳐야 되니까 고정. 그래서 160 지우고 150. 그 다음에 50씩 차이 나야 되니까 주 단위를 고쳐야 된다. 그래서 고정 누르시고 20 지우고 50. 50씩 차이 나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닫기 하면은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축 제목들 좀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예, 요 한아름 오빛나 밑에 축 제목, 요것은 이름이죠. 그래서 이 축 제목은 이름이다 라고 고쳐 보겠습니다. 축 제목 클릭, 목 옆에 한 번 더 이렇게 바짝 대시면 돼요. 클릭, 지우고 이름.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몸무게죠. 그래서 몸무게라고 적는 것보다 단위, 킬로그램을 영어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축제목 보시면은 그 세로로 가로로 제가 적고 싶은데 지금 세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로 축제목으로 좀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요거를 바꾸시려면은 자, 위에 레이아웃 누르시고요. 축제목이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이 몸무게가요.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제가 기본 축이랬죠. 그래서 기본 세로 축 제목 가셔가지고 가로 제목, 기본 세로 축 제목 가셔가지고 가로 제목 바뀌죠. 그럼 이것도 목 옆에 바짝 대고 클릭, 지우고 영어로 킬로그램 이렇게 kg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럼 오른쪽에도 축 제목
적어볼까요? 오른쪽에는 저희가 보조축이죠. 그래서 보조축의 세로 축제목이죠. 그죠? 그래서 위에 축제목 눌러가지고 보조 세로 축제목, 축제목에 보조 세로 축제목 해서 이것도 가로 제목. 요거는 키니까 또 목 옆에 클릭해서 지우고 이거는 센티미터 한번 적어볼까요? cm 적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제가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범례, 키, 몸무게, 범례를 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위에 범례 누르셔서 위쪽에 범례 표시, 위쪽에 됐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차트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다양하게 좀 더 세부적으로 꾸밀 수 있다라는 것을 15강에서 같이 해봤습니다. 네, 제 17강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17강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배우실 건데요. 데이터베이스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관리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전화번호부 있죠. 옛날에 우리가 전화번호부 같은 경우에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기업부터 희업까지 상호명이 있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죠. 그죠? 근데 내가 그런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만들고 나서 그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중에 뭐 전화번호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면은 그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추가를 해야 된다거나 할 때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관리법을 알고 있으면은 사용하기 편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하려고 하면은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요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이게 저희가 이거 예제는 없어요. 예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직접 제 화면을 보고 여기 위에 병합을 하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죠? B1부터 F1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서 글자를 쓰시고요. 뭐 저처럼 이렇게 글자 크게 하셔도 되고 글자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밑에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거 어떻게 만들죠?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테두리 가가지고 모든 테두리 하시면 이제 테두리가 그어지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셀 배경색 가서 보라색으로 채우시면 되고요. 저는 글자색 흰색으로 했는데 글자색 검은색으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흰색으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씩 글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글을 다 적으셨다면 예, 이걸 제 걸 한번 보고 적어 보시고요. 예, 그러니까 멈춤 버튼 누르셔서 이렇게 만들고 나서요. 제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 만드셨다 하면은 저희가 여기 판매액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판매액은요. 제가 여기 다운로드 수 곱하기 가격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은 판매액 구할 때는 판매액 구하는 곳에 클릭하고 자, 는 먼저 적어야죠. 그 다음에 250 그러니까 D3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가격 800 하고 엔터키 그러면은 2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면 제가요. 이렇게 큰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하면은요.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첫 큰 틀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추가되는 아이들 있죠. 그 다음에 추가되는 아이들은 우리 레코드 관리라는 도구를 통해서 추가를 하는 겁니다. 예, 추가를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제 같이 한번 보실 거예요. 그럼 먼저 추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추가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코드 관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에 보면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요거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 눌러가지고요. 쭉 맨 밑에 보시면 기타 명령 있습니다. 기타 명령 눌러요. 그럼 우리가 이게 옵션 창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위에 많이 사용하는 명령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눌러가지고요. 모든 명령 해요. 모든 명령. 모든 명령이 싹 다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찾고자 하는 게 레코드 관리고요. 자, 밑에 있는 목록은요. 저희가 기역, 니은, 티끌, 리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내리시면 리을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레코드 관리라는 것을 찾아주시고요. 요것을요, 여기 오른쪽 상자에 추가를 해야 저희가 여기 위에 도구에 추가가 돼요. 추가하실 때는 요거 레코드 관리 누르시고, 추가를 눌러주고, 오른쪽에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들어가셨으면 이 창은 이제 닫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확인
누르셔서 닫아요. 자, 그럼 레코더 관리는 어디 있느냐? 아까 그 사용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있죠? 여기 추가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요, 저희가 이 레코드 관리를 통해서 나머지 캐릭터 이름과 개발업체와 다운로드 수와 가격을 저희가 추가를 해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요 입력이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레코드 관리를 통해서 하실 때는요, 먼저 이 제목을 클릭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목.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요. 그다음 위에 레코드 관리 눌러요. 그럼 레코드 관리 창이 나와요. 잘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위에 적었던 그 제목들이 다 적혀 있어요. 항목도 적혀 있고요. 그럼 우리 아기 공룡 둘리는 내가 적은 거라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두 번째 거를 한번 추가를 시키려면은요, 여기 새로 만들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 뿅. 그럼 이제 새로운 항목에 대해서 적어라 라고 나오죠. 제가 하나씩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마스크맨이고요. 개발업체는 바른손. 네. 다운로드 수는 267, 가격은 400. 네. 자,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고요. 이렇게 다 적으신 분은요, 키보드에서요, 엔터키 있죠. ENTER. 엔터키를 한번 탁 눌러보세요. 여기 탁 추가가 돼요. 추가가 되죠. 그죠? 예.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관리하려면은 이제 레코드 관리라는 도구가 필요하고, 레코드 관리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하나씩 이제 추가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럼 이제 캐릭터 이름 하나만 더 적어 보겠습니다. 블루베어. 그다음에 모닝글로리. 다운로드 수는 381에 가격은 200원.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다 적었어요. 그럼 다 적고 나면 뭐 한다고요? 엔터키 빵. 그러면 추가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계속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계속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반대로요. 여러분이 여기 두 개 중에서 내가 잘못 적은 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고치느냐라는 거죠. 일단 저희는 지금 개수가 얼마 없지만은, 만약 개수가 없을 경우에 막대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요 막대기 보시면 위 아래 하살표 있죠. 요걸 한번 눌러보세요. 요거 누르시면 적은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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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요 마스크맨 한번 해볼게요. 마스크맨. 요 마스크맨을 찾았어요. 위아래 하살표를 이용하셔서요. 여기 다운로드 수가 267이 아니고 270이다. 자, 그러면은 요 클릭해서 지우고 270 고쳤죠. 고쳤는데 여기 지금 반영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고치시고 나서 뭐 한다? 똑같이 엔터키 하시면은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수정할 때는 뭐 한다? 그 항목을 찾고 쓰시고 엔터키 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데이터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찾고 싶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270 이상의 캐릭터 이름들만 찾고 싶다. 다운로드 수가 270 이상의 데이터만 찾고 싶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레코드 관리를 열어놓고요, 오른쪽에 보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 눌러요. 그러면은 조건을 적는 거예요. 아까 제가 다운로드 수가 270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조건을 눌렀고 다운로드 수 옆에 클릭하여 자, 등호를 넣습니다. 크거나 같다. 이게 이상이죠. 얼마? 270. 자, 그럼 조건을 적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찾아야 되겠죠? 270 이상인 거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조건을 적으셨으면 다음 찾기 눌러보세요. 그럼 찾아주죠. 블루베어가 다운로드 수가 381, 그러니까 270 이상이죠. 그죠? 또 다음 찾기 해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나오죠? 그럼 제가 이전 찾기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270 이상의 마스크맨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럼 제가 이전 찾기, 다음 찾기, 이전 찾기, 다음 찾기 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죠? 예, 저희 어차피 지금 세 개 중에 270 이상은 지금 왼쪽에 지금 표를 보시면 바른손하고 모닝글로리, 그러니까 마스크맨하고 블루베어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전 찾기, 다음 찾기를 번갈아 가면서 해보고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은 이 결과값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찾기 하실 때는요, 다음 찾기만 하지 마시고 이전 찾기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레코드 관리로서 할 수 있고, 레코드 관리 여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방법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네. 네, 저희 18강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18강은 저희가 자동 필터라는 것과 그 다음에 고급 필터라는 것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는요, 18 판매 목록 예제 열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먼저 자동 필터부터 해볼까요? 필터는 우리가 말 그대로 걸러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조건대로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필터 하실 때는요, 먼저 여기 제목, 그 타이틀 있죠? 타이틀 라인. 여기다 구입이를 제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시고요. 필터는 어딨냐 하면은 저 위에 데이터 눌러주시면 필터라고 깔때기 모양 있습니다. 눌러줍니다. 자,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필터들이 붙습니다. 그죠? 자, 그럼 한번 걸러볼까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 품목 중에서 마카롱 제가 좋아하는 게 마카롱 블루베리예요. 저는 그래서 마카롱 블루베리를 이제 걸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카롱 블루베리만 보고 싶은 거죠. 그럼 여기 품목 옆에 있는 필터 버튼을 눌러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모두 다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모두 선택 누르셔서 해제를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블루베리 눌러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셔요. 그러면은 이렇게 걸러줍니다. 아, 그럼 블루베리는 광화문 대학로 강남지점에서 수량 이만큼 팔았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은 마카롱 블루베리에 대한 필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다른 곳에 대해서 필터링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블루베리에 대한 필터를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필터 버튼 옆에 지우기 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요. 자, 그러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수량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량이 이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내가 50 이상 판 마카롱이 어떤 것인가? 예, 수량을 50개 이상 판 마카롱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수량을 한번 걸러 보겠습니다. 50 이상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수량 옆에 필터 버튼 눌러요. 그럼 여기 중간쯤 보면 숫자 필터라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50 이상이니까 50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크거나 같음이죠. 크거나 같음 눌러요. 그럼 이렇게 창이 나와요. 이상인 등호가 나오죠. 등호가 나오면서 옆에 뭐 써주면 돼요? 50. 그럼 50 이상인 거 찾아라 라는 거죠. 확인해 볼게요. 50 이상인 것만 이렇게 걸러줍니다. 그죠? 그럼 여기 이 집에는 오렌지가 잘 나가나 봐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량에 대해서 자동 필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필터는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이제 필터가 끝났어요. 이제 필터를 그만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위에 필터라는 처음 버튼 있죠. 요 깔때기 모양 눌러가지고 해제 하시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고급 필터 해볼게요. 고급 필터는 좀 더 조건이 많을 경우에 고급 필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화면 약간 아래로 내리시면 요 조건이라는 항목을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예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고급 필터 하실 경우에 이 조건이란 글자는 안 쓰셔도 돼요. 이건 안 쓰셔도 되는데 그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이 표를 만드셔야 돼요. 조건에 해당하는 표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판매처가 강남 지점이면서 수량이 60 이상인 거, 판매처가 강남 지점이면서 수량이 60 이상인 거 한번 찾아볼게요. 네. 그럼 판매처가 강남 지점이랬죠? 그럼 이 판매처 밑에 제가 강남 지점 이렇게 적고요. 수량이 60 이상인 거. 이상이 뭐죠? 크거나 같다 60.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그 조건 적으실 때요.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나란히 적었잖아요. 판매처가 강남지점, 수량이 60 이상인 거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둘 다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판매처는 무조건 강남지점이어야 되고 수량도 무조건 60 이상인 것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요.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러면은 요 판매처가 강남 지점인 거 전부 다 나오고요.
수량이 60 이상인 거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처가 강남 지점인데 수량이 60 이상 아닌 것도 나오고, 수량이 60 이상인데 판매처가 강남 지점이 아닌 것도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적는 거와 서로 이제 나눠서 적는 게 조건이 틀립니다. 자, 그럼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조건에 대한 필터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를 하실 때는요, 자, 위에 있는 요 본표 있죠? 여기 안에 구입일, 뭐 하여튼 요 안에 아무데나 클릭이 돼 있으면 돼요. 그럼 저는 구입일을 클릭을 해 놓을게요. 하시고, 저 위에 보시면은 필터 옆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고급. 이게 고급 필터예요. 눌러요. 창이 나와요. 창이 나오면은,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목록 범위가 지금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표거든요. 네. 자동으로 선택이 되죠. 잘 보시면. 그죠? 그래서 고급 필터 하실 때는요. 본표, 그러니까 표가 있는 곳에 클릭을 해 놓으시면은 저절로 이렇게 범위가 지정이 되지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클릭하셔서 제가 좀 지울게요. 조건 범위 클릭하셔가지고요. 조건은 이거죠. 그럼 조건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이거다. 자, 위에 있는 표에 대해서 이 조건에 맞는 거를 나오게 해라 라는 거죠. 그럼 이 조건에 맞는 걸 나오게 하는 항목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 다른 장소의 복사 꼭 하시고요. 다른 장소의 복사. 그 다음에 복사 위치 클릭하세요. 자, 클릭하시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위에 있는 표 안에서 이 조건에 맞는 범위를 여기다 내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내느냐. 저희 지금 화면 좀 내리시면 필터 결과 밑에 빈 칸이 많아요. 그럼 여기 A25번 셀에 클릭할게요. 그럼 여기다가 이 조건에 맞는 결과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럼 확인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화면을 내려보시면은 자, 위에 조건에 맞는 결과들이 나와요. 자, 제가 이렇게 어긋나게 적었기 때문에 조건을 판매처가 강남 지점인 거 나오면서 수량이 60 이상인 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고급 필터를 이용한 저희가 필터링을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네, 저희 19강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19강은 판매 결산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부분합 하고요. 정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19- 판매 결산 예제라는 거 여시고요. 자, 먼저 저희가 부분합을 하려면은요. 정렬을 먼저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정렬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예, 요 판매처에 대해서요.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이 그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란 뜻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제가 한번 쳐가보면은요. 예, 오름차순은 말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치자면은 이제 작은 수에서 큰 수로 갈 때. 예. 그 다음에 만약에 글자로 치자면은 우리가 기역부터 예. 기역부터 히읗. 요건 나중에 보실 거예요. 그럼 내림차순은 반대겠죠. 큰 수부터 작은 수. 그다음에 글자는 히읗부터 기역. 그죠? 이게 오름차순, 내림차순인데 둘 중에 하나만 알고 계시면은 나머지는 반대니까. 그죠? 자, 그럼 제가 요 판매처에 대해서 오름차순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오름차순 하면은 강남 지점, 광화문 지점, 대학로 지점 이렇게 나오겠죠? 오름차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판매처를 클릭을 해요. 이 제목을. 정렬은요, 저희가 어디냐면은 자, 위에 데이터에 있어요. 데이터 눌러주시면은 여기 보이죠? 기역, 히읗, 히읗, 기역이죠. 이제 기역, 기역이 오름차순이죠. 그럼 제가 오름차순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역, 기역을 클릭을 해요. 그렇게 정렬이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정렬하실 때요. 이 판매처만 정렬이 되는 게 아니라요. 이 행이 전부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월 6일 강남 지점이 만약에 밑에 있었다면은 이 행이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정렬을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는 제가 복합 정렬, 그러니까 정렬을 제가 지금 판매처 하나만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판매처를 오름차순 하면서 그 안에서 요 코드를 내림차순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판매처를 제일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요. 그럼 지금 오름차순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코드를 내림차순으로 하면 이게 지금 강남지점 코드잖아요. 그럼 코드가 내림차순 되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나머지 코드는 다 똑같은데 끝자리가 틀리잖아요. 그럼 큰 수가 올라가겠죠. 8, 그 다음에 4, 3,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렬을 복합 정렬 하실 때는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먼저 정렬이 되고 그 안에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정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저희가 복합 정렬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정렬하실 때도요. 여기 아무데나 안에 클릭을 해 놓으시고요. 복합 정렬 하실 때는 그다음 위에 데이터 눌러놨죠. 정렬이라고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요. 이 창이 나와요. 그럼 지금 아까 제가 했던 판매처를 오름차순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하나 더 넣고 싶어요. 예. 그러면은 요 기준 추가 눌러요. 누르면 여기 다음 기준 뭘로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눌러서 코드를 자, 뭘 한다? 오름차순이 아닌 내림차순으로 해주세요. 라는 거죠. 코드를 내림차순으로. 그럼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처를 정렬을 하면서 그 안에서 코드를 내림차순으로 하고 있죠. 지금 그죠? 8432. 그죠? 그래서 복합 정렬은 정렬 버튼 이용하셔서 저희가 정렬을 추가해서 여러 가지 정렬을 복합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요, 정렬을 마쳤고요. 이 정렬에 대한 부분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분합 말 그대로 부분적인 숫자들을 모아서 합계나 평균이나 아니면 개수나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건데요. 저는 이제 부분합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판매처에 대해서요. 판매액이 모두 얼마인가 이렇게 부분합을 하나씩 강남 지점의 판매액이 총합이 얼마인가, 강화문 지점의 판매액 총합이 얼마인가, 대학로 지점의 판매액 총합이 얼마인가, 예, 먼저 구해 볼 거고요. 두 번째 부분합, 부분합을 두 개, 세 개 하실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부분합은 뭐 할 거냐면은 이 지점의 개수가 몇 개인가, 강남 지점은 개수가 몇 개인가, 강화문 지점은 개수가 몇 개인가, 대학로 지점은 개수가 몇 개인가, 요거에 대한 저희가 부분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판매액에 대해서 부분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부분합도요. 먼저 여기 안에 표 안에 아무데나 클릭이 돼 있으셔야 표 전체적으로 범위를 자동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클릭을 해놓고요. 자, 오른쪽 위에 부분합 눌러요. 창이 나오고 지금 보시면은 범위를 알아서 지정을 했죠. 여기 첫 번째 그룹할 항목. 자, 그룹할 항목은 지금 판매처들에 대해서 저희가 판매액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매처들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구입일을 눌러서 판매처. 왜냐면 판매처에 대해서 저희가 판매액을 합계를 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항상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판매처.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 있죠. 이거는 자, 내가 지금 구할 게 합계인지 평균인지 개수인지 최대값 최소값이신지 여기서 그 이제 합계를 할 건지 평균을 구할 건지에 대한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판매액에 대한 합계니까 합계죠. 그죠? 근데 대부분 부분합 들어오시면 합계가 되어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이 합계를 뭘로 구할 건데? 라는 거죠. 제가 아까 판매액을 구한다 했잖아요. 강남 지점을 다 모아서 이가 총합이 얼마인가 구하는 거죠. 그게 뭐죠? 판매액들을 더하는 거죠. 그죠? 판매액. 자, 그러면은 저희가 다 했습니다. 판매처, 합계, 판매액. 그래서 확인을 하면은 자, 딱 나오죠. 예. 이렇게 이 판매처들에 대해서 그룹화 모아가지고 얘들에 대한 판매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부분해서 합계를 내잖아요. 그럼 합계라고 안 나오고 요약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혹시 그 자격증 시험 치시는 분들은 부분합이 나오시거든요. 그럼 거기 이제 시험지에 요약이라고 돼 있으면 아, 부분합에서 이거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판매액에 대한 부분합을 구했고요. 합계.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부분합. 여기 판매처가 이 개수가 몇 개인지 딱 봐도 4개잖아요. 얘는 4개고 얘는 5개고 그래서 판매처에 대한 개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오른쪽 위에 부분합 눌러요. 그러면 그룹할 항목은 똑같아요. 판매처에 대해서 이번엔 합계가 아니죠. 제가 개수를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합계 눌러가지고 개수를 구하세요. 그럼 얘가 물어봐요. 뭐에 대한 개수를 구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제가 판매처에 대한 개수를 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판매처를 클릭을 하시고요. 이렇게 체크. 근데 판매액은 개수 안 구할 거죠. 이거는 체크를 해제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새로운 값으로 대치. 이것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체크 해제하세요. 무슨 말이냐?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 놔두고 확인하잖아요. 그럼 아까 앞에서 구하신 판매액에 대한 부분합이 나오지 않고 없어지고 이 개수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합에서 두 번째 부분합 하실 때는 항상 요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은 네. 이렇게 돼야 되죠. 판매처 개수 그 다음에 판매처에 대한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안 돼야 되고 얘도 안 돼야 되죠. 다 하셨으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강남 지점의 개수가 4개입니다. 예, 강한 지점의 개수가 5개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분합을 다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부분합을 한 이유는 각 항목에 대해서 내가 정리를 해서 합계가 총 합계가 얼마고 개수가 얼마인가 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쭉 펼쳐져 있으면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합을 하시면 왼쪽에 이렇게 가로로 된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로서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를 요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눌러 볼게요. 여기 1 누르시면 총 합계, 총 개수에 대한 게 나오고요. 2 그러면은 이제 부분적인 데 대한 아까 합계 3 개수가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4 모두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합을 하실 때는요. 이렇게 왼쪽 메뉴에 있는 이 번호 4개를 눌러서 뭐 번호가 때론 뭐 3개다 될 수도 있어요. 데이터에 따라서 예, 부분합에 따라서. 그래서 이 숫자를 눌러서 요약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부분합을 이제 봤어요. 그럼 내가 이 부분합을 지우고 아예 처음부터 새로운 부분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분합을 지우고 싶어요. 예, 그러면 항상 여기 안에 아무데나 클릭이 이렇게 돼 있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 부분합 눌러요. 그다음에 여기 모두 제거라고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 19단원의 부분합하고 정렬 한번 같이 해보셨습니다. 네, 20단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 20단원에서는요, 저희가 피벗 테이블이라는 걸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먼저 예제는요, 20- 판매 분석, 20- 판매 분석, 예, 요거 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피벗 테이블이 뭐냐 하면은 저희가 이런 표가 있어요. 그럼 요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쏙쏙 뽑아내 가지고 표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럼 피벗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먼저 여기 이제 이 표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표 안에 아무데나 클릭이 돼 있으시면 되고요. 피벗 테이블은 어디 있냐면은 요 삽입 누르시면 피벗 테이블 요 그림 있죠? 요거 눌러 보세요. 자, 그럼 이제 피벗 테이블 뿅 하고 나와요. 그죠? 그럼 범위는 항상 자동으로 지정을 해주죠. 그럼 이제 얘가 물어봐요. 여기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 피벗 테이블을 어디다 넣을 건데 새 워크시트 하면은요. 새로운 시트에 표를 넣는 거고요. 기존 워크시트 하시면은 지금 보고 있는 워크시트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피벗 테이블을 넣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일단 처음 만드시니까 저희가 기존 워크시트를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 누르시고요. 그럼 제가 여기 I 2번 셀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네, I 2번 셀에 요 창을 이렇게 옮기셔가지고요. I 2번 셀에 클릭하면
I2번 이렇게 나와요.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이 나와요. 네.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위에 적혀 있는 얘들은 저희가 이 항목들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내가 만들고 싶은 표를 자, 열과 행에 어떤 걸 넣을 거며 값은 뭘 넣을 건지 여러분이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한번 넣어 보면은 먼저 제가 마카롱에 대해서 한번 넣어 볼게요. 마카롱 품목에 대해서. 그럼 요 품목을 내가 여기 행 레이블에 넣고 싶다. 예, 그러면은 요 품목을요. 저 한번 보시면 요 품목을 꾹 누르시면서 이렇게 가져가요. 어디로? 행 레이블에 넣어요. 쏙.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예, 품목은 얘예요. 예. 그럼 이 품목이 지점마다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예, 지점이 판매처죠. 그럼 판매처는 제가 열 레이블에 한번 넣어볼게요. 판매처를 꾹 누르셔가지고 열 레이블에 넣어요. 그럼 판매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옆에 도구가 있기 때문에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예,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품목에 대해서 각 지점에서 이제 얼마만큼 팔았는가라는 거를 저희가 보고 싶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요거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수량 있죠, 수량. 예. 수량을요, 꾹 눌러가지고 값에 넣습니다. 값에 넣으면 이 수량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수량을 이제 이렇게 저희가 표기를 하실 수도 있고요. 수량을 좀 더 다르게 표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수량을 만약에 내가 개수로 넣고 싶다. 예, 그러면은 자, 여기 값에 합계 수량 돼 있잖아요. 이 합계가 나와 있는데요. 그럼 요거를 눌러요. 클릭을 그냥 살짝 하세요. 그럼 여기 값 필드 설정 있어요. 눌러요. 그러면 자, 지금 합계로 돼 있는데 단위를 뭐 할 거야? 물어봐요. 그럼 제가 개수로 하고 확인하면 개수로 나와요. 이렇게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은요, 이렇게 많은 데이터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이렇게 열과 행 그리고 값에 빼내어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를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우리 그 앞에 차트도 스타일이 있듯이 얘도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피벗 테이블 이렇게 클릭을 하고 있으면 자, 위에 피벗 테이블 도구라는 게 나오고 디자인이 나와요. 디자인 누르시면 이렇게 스타일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오른쪽에 세 번째 하살표 누르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요 두 번째 줄에서 네 번째 거, 예, 피벗 스타일 밝기 10번 이거 한번 해볼까요? 색깔이 들어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거는요. 여기 빈 셀이 있어요. 근데 빈셀은 빈셀 이렇게 비어 있으면 저희가 구분이 안 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빈셀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별표를 이렇게 딱딱딱 세 개를 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별표 있잖아요. 빈셀이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거. 예. 그래서 빈셀에만 별표를 전부 다 3개씩 넣고 싶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피벗 테이블에 클릭을 하고 있을 때 저희가 위에 피벗 테이블 도구 디자인이 돼 있고 옵션 누르시면은 옵션 왼쪽에 제일 왼쪽 쭉 가시면은 요 피벗 테이블 1번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 피벗 테이블 이름이고요. 여기 옵션이라고 있어요. 이거 눌러요. 그럼 창이 하나 나와요. 그럼 창이 나오면은 여기 빈 셀 표시돼 있거든요.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기호 넣으시면 돼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표 3개 이렇게 넣어가지고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빈 셀이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당겨 볼게요. 네. 이거에 대해서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어요. 예, 예를 들어 그럼 이렇게 그냥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자, 위에 홈 누르셔가지고 가운데 정렬 하시면 예, 가운데 정렬 됩니다. 예.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있다. 그럼 그 중에서 예, 몇 개를 이렇게 뽑아내어서 예,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예, 정리하는 것이 이제 피벗 테이블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가 20강에서 피벗 테이블 한번 같이 해보셨습니다.
네, 엑셀 21강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1강은 저희 목표값하고 가상 시나리오 만들기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럼 저처럼 예제를 여실 때 21- 경시대의 점수라고 있습니다. 21- 경시대의 점수 여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먼저 목표값 찾기부터 해볼게요. 여기 지금 경시대에 성적이 있는데요. 여기 듣기 점수에 보시면 듣기 점수의 평균이 지금 78.3이에요. 만약 얘가 80점이 되려면 장보리 있죠. 장보리의 듣기 점수가 몇 점이 돼야 되는가? 우리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듣기 점수의 평균 점수가 80점이 되려면 장보리의 듣기 점수는 몇 점으로 바뀌어야 할까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듣기 점수 평균이 78.3인 것을 80으로 내려면 하니까 먼저 여기다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목표값은 저희가 이제 위에 보시면은 데이터 누르시면 여기 가상 분석 있어요. 가상 분석 눌러가지고 목표값 찾기 해요. 자, 그러면 78.3이 얼마요? 클릭하셔서 80점이 되려면 자,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장보리가. 그죠? 그럼 여기 세 번째 값을 바꿀 셀에 클릭하셔서 장보리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찾았습니다 하죠? 확인을 해요. 얘가 지금 80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제 장보리가 얼마가 돼야 된다? 지금 76점이 돼야 듣기 점수의 평균이 80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목표값을 찾아봤고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시나리오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나리오는 입력된 데이터의 값이 바뀜에 따라서 결과값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 이제 가상으로 이제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볼 거는요. 여기 왕만두 있죠. 왕만두에 듣기, 말하기, 쓰기 점수가 이 점수 있죠. 예, 이 점수가 각각 이제 듣기가 85점 됐을 때 전체 평균이 어떻게 바뀌고 말하기가 85점으로 바뀌었을 때 전체 평균이 어떻게 바뀌고 그다음에 쓰기가 85점 됐을 때 전체 평균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렇게 각각 바뀌었을 때 전체 평균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먼저 왕만두의 듣기 점수가 85점이 됐을 때라는 상황을 해야 되니까 지금 왕만두의 듣기 점수가 74점이에요. 여기 클릭을 하시고 자, 마찬가지로 시나리오도요. 위에 가상 분석. 아까 데이터를 눌렀죠. 가상 분석 누르시면은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있어요. 눌러요. 그럼 이제 저희가 상황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추가. 이름을 써보겠습니다. 예. 왕만두의 듣기 점수. 그럼 왕만두의 듣기 점수를 제가 지금 클릭을 해놨죠. 74점. 그래서 여기 변경 셀이 I4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바꾼다? 확인을 해볼게요. 85점이 됐을 때죠. 자, 이게 85점 됐을 때 전체 평균이 얼마가 되는가라는 거죠. 그럼 한 가지 왕만두의 듣기 점수가 85점이 됐을 때의 상황은 넣어놨고요. 이번에는 말하기 점수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왼쪽에 추가 눌러요. 자, 그럼 이번에는 왕만두의 말하기 점수. 자, 그러면은 말하기 점수를 고쳐야 될 셀이 지금 I4가 아니죠. 그래서 저처럼 여기 클릭하셔서 지우고 바로 밑에 I5번 셀이죠. 요거. 자, 그럼 확인을 합니다. 얼마요? 85점 써줍니다. 자, 그럼 말하기에 대한 점수의 상황을 넣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쓰기 점수에 대한 상황을 넣어보겠습니다. 또 추가를 해요. 이번에는 왕만두의 쓰기 점수. 자, 변경 셀 클릭합니다. 요거는 이제 76점이죠. 쓰기 점수가. 그래서 I6번 셀 클릭하셔서 확인을 합니다. 얘도 85점일 때라는 상황을 하죠.
그럼 우리가 듣기, 말하기, 쓰기에 대해서 각각 85점이라는 상황을 넣어놨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넣을 상황이 없으니까 확인을 해요. 그러면은 이 듣기, 말하기, 쓰기 점수가 각각 85점이 됐을 때 저희가 전체 평균이 어떻게 바뀌는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요약 있습니다. 요약 눌러줘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점수가 85점으로 바뀌었을 때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요거 전체 평균이죠. 그래서 81.4 지금 제7번 셀을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각각 85점의 점수가 되었을 때 전체 평균이 어떻게 바뀌는가 비교해서 보여주거든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보여주죠. 그러면은 여기 원래 실제 점수가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평균이 이런데 듣기 점수가 85점일 때는 이렇고 말하기 점수가 85점일 때는 이렇다 라고 이제 저희가 각각의 전체 평균에 대해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시나리오 만들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여기 목표값 찾기랑 시나리오 만들기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22강 하고 23강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22강, 23강은 제가 매크로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예제를 한번 열어볼게요. 예제는 22-경시대의 점수라고 있습니다. 22-경시대의 점수. 예,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매크로라는 것을 먼저 해볼 건데요. 일단 매크로는요, 여러분 여기 메뉴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매크로를 할 수 있는 도구 상자 메뉴를 한번 내어 볼게요. 자, 위쪽에 보시면은 저희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셔가지고요. 쭉 내려가시면 기타 명령 있습니다. 기타 명령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리본 사용자 지정, 리본 사용자 지정 있어요. 요거 눌러주시면 요 오른쪽에 보시면 체크박스가 체크가 다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우리 지금 쓰고 있는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라는 우리 메뉴죠. 요 중에서 하나 체크 안 돼 있는 게 개발 도구예요. 이 개발 도구 안에 저희가 매크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개발 도구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밑에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위쪽에 메뉴 보시면 개발 도구라고 하나 생겼어요. 이 개발 도구. 이거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요, 저희가 매크로라는 걸 해볼 건데요. 매크로는 뭐냐면은 반복되는 작업을 기록을 해놓고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매크로를 할 거냐면은 여기 로봇 경시대 예선이라는 화면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예선을 하면 조건이 있겠죠. 이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들만 합격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조건이 예선도 있고 본선도 있고 결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조건에 맞는 것에 대한 합격자를 내는 방법이 똑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이 조건이 들어있는 걸 보니 우리 앞에서 했던 그 18강에서 했던 저희가 고급 필터라는 것으로 여기 표에 대해서 내가 써놓은 조건에 대해 만족하는 애들만 여기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 작업을 예선, 본선, 결선은 조건만 틀리지 하는 방법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하는 방법을 매크로로 기록을 해놓고 계속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돌리면은 내가 써놓은 조건에 대해서 바로바로 고급 필터가 돼서 합격자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럼 먼저 저희가 매크로라는 것을 할 때 주의하실 상황은 매크로를 기록하고 있는 중에는 내가 실수한 것도 전부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실수를 하지 마셔야 돼요. 예. 그럼 저희가 먼저 매크로를 기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를 기록하려면 아까처럼 제가 개발 도구를 눌렀고 요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어요. 눌러요. 이제 창이 나와요. 그럼 이제 매크로 이름을 뭐 할 건데?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제가 고급 필터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바로가기 키 있죠. 요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자주 쓸 거다. 지금 이 문서에서 자주 쓸 거다 하면은 단축키 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 눌러가지고 뭐 영어 아무거나 치시면 돼요. 저는 A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컨트롤 A를 하면 내가 기록한 이 매크로라는 작업을 계속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름도 썼고, 바로가기 키보드 썼잖아요. 그럼 지금 확인을 하는 순간, 이제 나의 모든 이 작업을 얘가 순서대로 기록을 해요. 그럼 저희가 확인을 하고, 고급 필터를 한번 해볼게요. 확인을 하시고, 자, 그럼 지금 기록 중이라는 거는 요 기록 중지라고 돼 있죠. 그럼 지금 기록 중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고급 필터를 해보겠습니다. 고급 필터 하실 때는 여기 본표에서 여기 아무데나 클릭이 돼 있으시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 고급 필터 어디 있습니까? 자, 위에 데이터에 오른쪽에 고급 눌러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클릭을 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범위는 자동으로 지정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조건 범위 클릭해 보겠습니다. 조건은 여기 지금 써놓았죠. 그럼 여기 조건 범위 넣어주시고, 그죠? 두 번째 칸에 조건 범위 넣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자는 여기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 다른 장소에 복사 하신 다음에 요거 복사 위치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참가번호, 특수기능, 종합 요 세 개의 결과만 나올 수 있도록 드래그를 해줍니다. 이렇게 복사 위치는. 자, 그럼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 조건에 만족하는 아이들만 이 참가번호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제가요 고급 필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작업을 마쳤으니까 기록도 끝내야 되겠죠? 그럼 기록을 끝내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자, 위에 개발 도구라는 곳에 가면 매크로가 있죠. 그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 그만하시려면 기록 중지 눌러줍니다. 그럼 기록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뭘 기록한 겁니까? 라고 하면은 지금 저희가 이 본표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하는 고급 필터에 대한 이 작업을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요 이 조건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예. 그럼 조건을 제가요 지금 7 이상이 되어 있는데 8 이상으로 하고요. 그죠? 그다음 총합을 40 이상인 걸로만 한번 내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조건이 지금 바뀌었죠. 그러면은 합격자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이 조건을 바꿨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매크로를 안 했더라면 데이터에 고급에 가가지고 또 해야 돼요. 고급 필터를. 그죠? 근데 아까 우리가 매크로로 그 작업을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럼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매크로를 처음 만들었을 때 고급 필터라고 내가 기록할 때 단축키가 있었죠. 그게 뭐였죠? 저희가 컨트롤 A라고 했죠. 그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만들 때 키보드를 쓰는 거니까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기록할 때 컨트롤 A라고 했으니까 지금 요거를 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컨트롤 A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지금 바뀌죠. 지금 제가 컨트롤 A를 눌렀거든요. 이거 이렇게 딱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뭐 한 거죠? 고급 필터링을 한 거죠. 그죠? 예상금은 제가 조건을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제가 9로 해볼게요. 예.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단축키를 그 매크로를 기록할 때 단축키를 기록하지 않았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실행시키냐면은 자, 위에 매크로라고 버튼이 있습니다. 그죠? 눌러요. 그럼 제가 기록한 작업 고급 필터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에 실행을 하면 제가 적어 놓은 이 조건에 대해서 또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어떤 시트에서 워크시트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매크로로 기록을 해 놓으면 바로바로 돌려서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어서 23강을 또 같이 해볼 건데요. 23강은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매크로를 넣어 놨잖아요. 근데 매크로를 실행할 때 아까 제가 위에 매크로 눌러서
이 들어있는 매크로를 눌러서 실행을 했잖아요. 혹은 컨트롤 A를 눌렀죠. 근데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조건에 대한 합격자가 나올 수 있는 고급 필터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버튼에다가 매크로를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럼 버튼에 매크로 넣는 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버튼을 만드시려면은 자, 위에 삽입 눌러가지고 도형 해요. 그럼 제가 이 사각형 중에 두 번째 거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하시고 하나 그려요. 자, 여기 색깔을 좀 넣어 볼게요. 예, 도형의 색깔은 저희 위에 보시면 여기 도형 스타일 중에서요. 요 자세히 세 번째 버튼 눌러 가지고 제가 요 황록색 계열 중에 강한 효과 해 볼게요. 요거 제일 마지막 거요. 그다음 여기다가 제가 세로 고침이라고 글자를 한번 적어 볼까 하는데요. 우리 도형에 글자 적으실 때는 지금 바로 적으면은 글자가 가운데 오지가 않죠. 그래서 위에 홈 누르셔가지고 자 여기 세로로도 가운데 가로로도 가운데 하세요 라고 할게요. 그리고 글자 크기도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제가 한 20 정도 해볼게요. 자 그럼 제가요 이렇게 세로 고침 적어 볼게요. 네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아까 넣어놨던 그 고급 필터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하려면 이 버튼 안에 매크로를 넣어야 돼요. 그죠? 그럼 이 버튼을요 다시 한번 클릭을 하셔서요 이렇게 실선 모양으로 선택이 되게끔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이렇게 네, 누르시면은 네, 매크로 지정이라 나오거든요. 누르셔가지고 내가 만든 아까 그 필터, 고급 필터라는 매크로를 넣으시고 확인을 해요. 확인하시면 이렇게 매크로가 넣어지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매크로를 한번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조건 한번 바꿔볼게요. 조건을 제가 여러분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써보실까요? 네, 조건을 이렇게 한번 바꿔가지고요. 네. 제가 조건을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해서 이제 매크로를 이제 아까는 저희가 고급 필터 요 개발 도구 가서 매크로 눌러가지고 그 필터를 실행을 시켜야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요 세로 고침에 매크로를 넣어놨으므로 이거 누르면은 예, 요에 따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23강은 크게 다를 건 없고요. 우리가 매크로를 이제 기록을 했으면 이렇게 특정 버튼을 만들어서 도형으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매크로를 넣어 놓고 버튼을 누르면은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23강 매크로 버튼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